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청년층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정공감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보건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권 시장은 대구 청년, 대구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후 지역 청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테마별 현장 소통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3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한편 시정공감 현장 소통시장실은 다음 달 6일 계명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체험 활동으로 연결하는 농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인데요. 김제 지역의 경우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은 3곳에 불과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열악한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열악해 공석이 이어지고 있어 마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사무장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사무장이 없으면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제대로 이 휴양마을이 제가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32만 원 받고 솔직히 사무장들이 있겠어요? 이런 것도 그냥 건의를 해서 어차피 국비나 내려오니까 국비 같은 게 내려오니까 조금 더 건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어 이병철 의원도 덧붙였습니다. 사무장 월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것도 어떤 그 사무장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거나 뭐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편 김제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은 수록골, 벽골제 마을 등 10개가 운영 중이며 사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은 3곳에 불과합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다양한 창업과 공공 프로젝트형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국내 대표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죠. 바로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인데요. 사업 1주년을 맞아 성장 비전 등을 발표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일원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시아 넘버원 스타트업 캠퍼스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등 7개국의 대표 스타트업 기업과 육성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스타트업 네트워크 포럼이 열립니다. 한편 스타트업 캠퍼스는 한국의 스타트업을 세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전력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바로 아낀 전기 거래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낀 전기 거래 사업은 정부와 연간 절약하기로 약정한 용량만큼 절약했을 경우 이를 돈으로 환산해 수익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강원도는 첫 번째로 가입한 데 이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갑니다. 한편 일반 가정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효과를 분석 후 18개 시군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 27일 도정회의실에서 지진 관련 전문가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 현황에 따른 도내 지진 동향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현황과 지진 대책 등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의 필요성과 향후 도외 지진 방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진 방제 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커녕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도 외면받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부실한 자전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부실한 자전거 정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박형규 의원은 자전거 도로가 원만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는 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 정책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 위험하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대개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김순정 의원도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에 턱 낮추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횡단도 설치도 그렇고 턱 낮추기 정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겸용도로 정비를 저희들이 신속건히 해가지고 시민이 자전거 잘 탈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교육에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정책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에게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자연재난대응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이후 외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신속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인 29일에는 올 여름 풍수의 대응 사례와 폭염 대책 추진 결과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 및 제설 대응체계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